봉식 작가님 네. 해시태그 판타지 하렘. 하렘이 들어갔네. 원치킨 빙의 후에 집착 피페도 들어갔네. 회기 다 들어갔네요. 뭐 착각문과 들어갔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 들어가더라고요. 리벨 아리스 내 덕에 조금은 덜 심심했군. 이름 꼭 이런 빌런들이 나오죠? 야 이거 15금인데. 자, 이 소재를 생각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 웹소설 보던 사이트에서 보니까 그 후에 집책 피폐 해가지고 막 나오는 게 노베피아죠? 네네. 조아라니 노베피아지 뭐. 예, 그런데 그런 거 있다 보니까 써보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예. 대부분이 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약간 음. 미래의 일을 보여주고 과거로 돌아가서 약간 시작하는. 그 회계의 어떤 뭐 그래가지고 클리셰죠? 그것도 뭐. 네. 예. 근데 그런 클리셰라도 잘 못 쓰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작가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 나이가 어떻게 되죠? 연령대가? 저 20살이요. 그래, 딱 그럴 것 같아요. 참 그 웹소설의 미래가 밝긴 해요. 글을 잘 쓰네. 잘 쓰긴 잘 쓰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팔릴지는 잘 모르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작가님은 이 글이 노베피아든 뭐 조아라든 연재를 해서 수익이 날 것 같습니까? 그게 조금 잘 모르겠는 게 일단 소설은 거의 첫 부분을 읽고 관심이 있으면 보고 없으면 안 보잖아요. 근데 요새는 저는 제가 더 심하죠. 생각하기에 초반 부분이 조금 진입장벽이 높은 거 같아가지고 왜 높다고 생각을 드시죠? 요즘 유행하는 게 뭐 먼치킨이나 약간 사이다로 다 패고 다니는 건데 제 소설은 솔직히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 들거든요. 애초에 후에 피폐 집착이 원치킨이면은 잘 안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독자분들이 답답함을 느끼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가 굉장히 답답하죠. 이거. 네. 불응했다 이 연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새 어떤 주인공하고는 좀 상반되는 어떤 그런 거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퀘스트 불응을 한 게 아니죠. 그렇죠. 일단 누굴 위해서 뒤에 퀘스트를 안 하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얘는. 그 퀘스트가 이제 같이 왔던 동료들을 죽이라고 퀘스트를 내렸는데 이제 자기를 믿어주는 동료들을 죽일 수 없다고 하니까 저절로 퀘스트가 불응된 걸로 인식을 하고 죽은 거예요. 죽었죠. 이게 어떻게 보면 회기 전의 어떤 설정이죠. 네. 죽었다. 그러면 회기 후에는 이 주인공이 뭘 가지고 갈까요? 당연하게. 저주. 저주? 밑에 보면 나오는데 그 최종 보스랑 결투했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한 번이 더 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싸움 때 저주를 그 최종 보스가 저주를 내렸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지고 두 번째 전투에서도 져서 돌아온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저주가 육체가 아니라 영혼에 새겨져 있어가지고 네. 회귀하면서 저주까지 같이 따라온 거예요 지금. 아니 뭐 그것도 좋은데 저주까지 좋은데. 네네. 자, 회기 전에 저 상황이었죠? 네. 그러면 회기 후에는 주인공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회기 전에 네. 얘가 야식꾸리한 여자한테 죽잖아요. 네. 네네. 죽잖아요. 왜 죽었죠? 그냥 더 강해서 죽은 건데. 아니죠. 이유가 있잖아요. 이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죽은 걸 지금 이게 후회라고 본다면은 회기 후에는 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걸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바꾸려고. 그쵸. 그러면 얘는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부터? 더 강해져서 이 일을 안 일어나게 바꾸기 위해서. 회기를 했어요. 네. 회기를 했는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 시기로 회기를 했는데 그럼 뭐 무슨 생각부터 할까요? 내가 저렇게 죽었고 내가 힘이 약해서 어쨌든 히로인들을 못 지켜서 죽었고 그러면 이 시점으로 왔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나는 회기합니다까지 나왔네. 여기서 친절하게 회기까지 해줬네. 이 설명을 해줬네요. 맞죠? 네네. 그러면 회기를 했다는 것을 알아챈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가 있나요? 일단 동료를 먼저 구할 것 같은데.
동료를 먼저 구한다. 지금 그게 언제 아니면 나오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구해본다던가. 그 장면이 언제 나올까요, 혹시? 원래 이게 수정된 거거든요. 수정된 거 전에는 음. 2화인가 3화쯤인가부터 나오는데, 그러면 그 동료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언제 하나요? 동료 자체를 구하는 건 2화쯤일 거예요. 생각. 그 있잖아요. 그 계획을 세운다든지 뭐. 네, 그러니까 2화 2화. 끝부분일 거예요. 왜죠? 자, 지금 회기를 지금 했잖아요. 지금. 자, 보면은 잠깐만요. 회기라니. 자, 봅시다. 여기 565자, 1화에 565자에 회귀했다는 것을 자기가 자각을 했어요. 네. 그쵸? 그 저였다면은 이제 지금으로 자각을 했고 내가 어느 상황에 처해 있고 이걸 알았다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난 어떻게 해결할 거고 난 누구를 그 동료라는 애를 구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아이템을 뭐 얻는다든지 능력치를 얻는다든지 이런 거를 지금 생각해 놓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지금 있나요? 있긴 있는데 조금 뒤로가 있죠? 뒤로 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아. 살짝은 건드려 놨어. 그런데 지금 보면은 주어진 상황이 먼저 있어가지고 그렇죠. 뒤로. 주어진 상황 이게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이 주어진 상황을 누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본인이. 본인이요? 그 회기자가. 아니죠. 작가님이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네네. 연출적으로 그렇잖아요. 이 얘가 생각을 다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였잖아요, 사실. 네.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뭐 하니까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부터 할 일은 그렇게 가야겠다라고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딱 벌어졌다면 이 상황을 누가 지금 이끌고 가게 되는 거죠? 주인공이. 그럼요. 지금은요? 딱히. 지금은 그냥 상황에 그냥 주인공이 또 한 번 내던져졌어요. 그냥 회기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독자로서는 독자가 봤을 때는 맞죠? 네네. 어디까지 가고 있지? 봐요. 다행이네라고 생각만 해서 끝나버렸다. 왜 회귀 지점이 차라리 이곳이라 다행이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근거도 하나도 없어요. 네. 자, 또 내려가 봅시다. 이런 건 필요가 없죠. 뭐 일도양단 하든 말든 이게 뭔 상관인가요? 지금 회귀했는데. 이게 나오기 전에 뭘 해야 됐다? 앞으로 뭘 일어날지 일단 언급을 하고. 예. 뭐 어떻게 해야겠다 한 다음에 이 상황이 주어졌으면. 이놈은 이제 잠깐 그냥 쓸게요. 뭐 이런 식으로 좀 뭔가 회기자로서의 어떤 그런 걸 좀 드러내줘야죠. 그러면서 피하는 거지. 이게 지금 주인공 회기물에서 그 독자들이 빨려드는 요소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작가님?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어떻게 지금 이미 알고 있나요? 근데 이게 그럼 제가 애초에 구성을 잘못한 거네요? 그러니까 회기자이긴 회기자인데 이번이 첫 번째 회기고 이 상황을 애초에 회기 전에 본 적이 없던 상황이거든요. 애초에 마취를 맞고 어딘가로 팔려나가는 것부터 저번 생이 시작인데.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이 상황을 누가 컨트롤할 수 있냐고 여쭤본 게 그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이 주인공이 애초에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게 작가님이 연출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쵸. 근데 작가님 그 선택 대신 모든 것을 처음 겪는 어떤 상황으로 지금 만들어놨다라고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럼 회계물의 장점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이거죠.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크게 보질 못하는 것 같아요. 큰 그림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아기자기한 어떤 디테일에는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나오는데 사실 저주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저주가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회계물의 장점을 못 살리고 있는데. 여기서는 저주에 노출되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그걸 미리 파악하고 움직여서 박살내버리는 게 중요한 거였어요. 저주는 그냥 거기에 더해주는 어떤 그냥 양념일 뿐이고. 네, 부가 요소. 네. 이런 거 중요하지가 않다니까요. 이거 없어도 돼요, 사실. 네. 회귀물이었을 때는 독자가 보고 싶어하는 기대치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지금 대명제가 무너져 있는데 저런 어떤 저주 이런 걸로 그 독자들을 만족을 할까요? 못하죠. 물론 20살 치고는 되게 글을 되게 잘 써요. 그래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문장 이런 거 쓰는 거는 다 좋은데 그 구상 자체의 방향성이 너무 그쪽으로 가 있다는 얘기예요. 대중을 생각하지 않은 어떤 느낌?
중요한 것은 잘 써요. 잘 쓰는데 젊은 뇌가 왜 이렇게 구상을 해야 되는지. 아, 응? 내가 써야 되는 장르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을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회귀물. 네. 자, 답장너예요. 내가 뭘 쓰고 싶었다 지금? 저주 네. 이런 걸 쓰고 싶었고 히로인 하렘 이런 걸 좀 만들었고 싶었다 이런 거잖아요, 사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걸 생각 안 했다 이거 아니에요. 나무만 봤잖아, 와, 나무만. 네. 회귀를 했어요. 정원 3대 회귀를 했는데 이 전체를 정원을 이렇게 어떻게 갖고 와야 될지를 다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나무 하나만 가지 하나가 저쪽으로 뻗어 있으니까 내가 혼이 났구나 이 생각만 하는 거야. 사실은 그게 음, 아닌데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독자 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좋을 것 같은데. 웹소설을 쓰실 거잖아요. 네. 그러면 좀 시야도 좀 넓히실 필요가 있고 음, 여러 가지 글을 좀 장르를 써보실 필요도 있어요. 네. 노벨피아만 볼 때가 아니에요. 음, 뭐 문피아, 네이버, 카카오 전부 다 좀 보셔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사람이 첫 소설은 인풋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딱 그거예요. 20살에 초대박을 낸 이제 작가들이 몇 명이 될 것 같으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뭐 어떤 게 좀 다른 것 같으세요, 작가님하고? 진짜 미안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강타하고 있는 게 재벌집 막내 아들이에요. 왜냐면 웹소설 자체가 전설 중에 전설이었고 원작 자체가 그 다음에 지금 드라마가 대유행을 하면서 대한민국 1위 드라마였는데 마침 어저께 결말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더 대한민국 전체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을 성토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네.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도 되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웹소설을 쓰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시선을 그렇게 가져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왜 21, 22 이렇게 그때 성공한 대박을 친 작가와 작가님의 차이점이 뭐냐고 왜 여쭤봤을까요, 제가? 너무 제가 읽고 있는 게 편협해요. 뭐라 해야지? 네. 너무 이게 너무 그래. 우물한 개구리. 우물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뭐 아, 바늘구멍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작가님은 읽는 거부터를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 이런 걸 보면. 왠지 아세요? 아니 진짜 메이저한 작품들을 보면은 이 필력이 어떻게 어디까지 성장할지 나는 진짜 이거 되게 부럽거든. 왜 그 인풋 문제로 이렇게 글을 써야 되냐 이거지. 아, 글이 엉망진창이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회귀물을 썼는데 회귀물이 뭘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썼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딱 그거예요. 전략적으로 노벨피아가 가서 그 수익을 내는 것과 진짜 노벨피아밖에 안 받기 때문에 노벨피아식 웹소설밖에 못 쓰는 것과는 달라요. 그러니까 웹소설 언젠가는 노벨피아를 탈피를 해야 되고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될 때가 올 거예요. 네, 그쵸. 그걸 좀 준비를 해 두실 필요도 있고 사실 좀 더 많은 곳에서의 더 다른 스타일의 웹소설을 보다 보면은 시야가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네. 상상력이나 구상력 혹은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훨씬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잘 쓰는데 왜 인풋을 그렇게 편협하게 하시냐 이거지. 웹소설 쓰는 게 뭐가 목적이 아니면? 저 돈 벌려고. 그러니까 수익 내려면은 네. 아까 내가 당연한 질문을 했잖아요. 노베피아에서 보는 게 더 많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네이버 카카오 이쪽에서 보는 게 네. 더 많을 것 같아요? 네이버 카카오가 훨씬 이런 많죠. 당연한 거를 왜 생각을 안 하시냐고. 네이버 카카오 가면 내가 승부를 못 낼 것 같아서? 그것도 있는데, 응. 제가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취향에 맞는 게 노엘피아가 더 많은 것 같아가지고. 노베피아만 봤으니까. 네. 인간은 뭔가 두렵거나 그러면 무조건 집으로 다시 돌아와요. 익숙한 곳에 숨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자기 그러면 합리화를 시작해요. 역시 일단, 여기가 최고였어. 여기가 제일 안전해. 그러면 발전을 못 하는 거예요.
작가님이 카카오 페이지나 네이버나 문피아나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나한테 맞는 작품들이 있을까 하는 거를 한번 찾아본 적 있으세요? 다른 플랫폼에서 한 적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작가님이 안 될 뿐이면은 제가 이런 조언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뭐랄까 방향이 좀 다른 게 아니에요. 틀렸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작가님한테 이게 뭐 간평 드리는 거 사실 내 방송 인기 이런 거 생각하면 그냥 아이고 글 잘 쓰시네요. 좀 노베페한테 잘 먹히겠네요. 아 좀 이렇게 한번 해서 끝까지 써보시죠. 라고 하면 좀 편해요. 그쵸. 내 인기도 올라가고. 네. 좋은 소리만 해주니까 맞죠? 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선배 작가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전철을 받지 마세요. 저는 그 당시에 너무 편협했고 너무 나만 생각했고 이기적이었거든요. 네. 그 선민 사상이 있었고 난 글 잘 쓴다는 그런 자부심도 있었고 쓸데없는. 그랬기 때문에 저는 10년이나 세월을 벌었어요. 그 대가로. 그러지 마시라고. 나보다 글 잘 쓰는 작가들 보면 나는 질투를 했고 시기를 했고 그 작품을 여우와 신포도 얘기 있죠. 내가 네. 포도를 못 따먹으니까 저 포도 실 거야. 씌어서 나 안 먹을래. 제가 그랬어요. 저 작품? 내 봐서 뭐야? 그냥 운이 좋아서 떴을 뿐이겠지.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10년이라는 어떤 대가를 치른 거지. 그냥 저는 후배 작가님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능성 있잖아. 20살 때 뭐가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런 거 글 잘 쓰는 건 좋아요. 이거 진짜 이건 재능이야. 이것도 재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쓰면 잘 쓴다고 보이잖아요. 이게 문장도 이렇게 쓰는 거. 혹시 제 방송 보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영상을 보기 시작한 건 거의 한 일주일 전부터인 것 같아요. 오, 올드 구독자네. 일단 저는 딱 그 답변 드리고 싶어요. 그 취향을 떠나서 좀 많이 읽어보세요. 네. 근데 취향을 조금 대중적으로 좀 바꿔봅시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저주라는 설정이 들어간 순간 네. 이런 설정에 대한 설명들이 지금 계속 들어가죠. 네. 이게 이 저주라는 게 이 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가요? 일단 잡아놓은 게 음, 그 주인공의 공격 수단이자 음, 그 다른 히로인들과의 괴리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기도 하고 음. 후회나 피폐 그걸 돌릴 수 있는 요소로 일단 잡긴 했거든요. 20살이 이렇게 가면 안 돼. 이거는 사실 네로란 분이긴 한데 나도 그랬는데. 근데 나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작가님한테는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쓸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된 인풋이 들어가면 얼마나 대단한 게 나올까 싶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일단 최종 피드백은 일단 메이저한 작품들을 좀 많이 읽어보자 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메이저한 작품은 뭐 투데이 베스트 뭐 1위에서 20위 정도 각 플랫폼 노베피아도 읽으셔도 돼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근데 메이저한 어떤 그 플랫폼들도 좀 읽어보시자는 거예요. 네.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